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입니다. 최근에 장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지면서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섭취가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에 장내 유익균의 형성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또 밝혀져서 우리 애기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자꾸 이제 먹이려고 하죠. 오랜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연분만, 즉 질접촉을 통해서도 유익균을 대를 거쳐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한 대를 물려서 내려오는 그 유익균의 그 전파,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생아 시기에 아토피, 알러지, 감기 이런 면역이 약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익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음은 한 지역사회나 민족의 정신적, 육체적 차별성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뇌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음식을 잘 분해하는 균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민족, 그 지역사회의 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과 달리 김이나 미역을 잘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산물, 이런 음식들을 잘 먹고 즐기지만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안 먹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죠. 자, 그런데 조상이 갖고 있던 유익균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루트에는 이러한 자연분만을 통한 질접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희소식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유수유를 통해서도 산모의 장내 유익균이 수유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못해서 우리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모유수유라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의 발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유는 신생아에게 전달될 때 아주 깨끗한 음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게 발견되면 절대 안 되겠죠. 산모가 모유를 자기 아이에게도 먹이지만 유모라고 하는 게 있듯이 자기 젖을 남의 아이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짜서 뒀다가 다른 아이에게 넘기는 경우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균 검사를 한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모유를 담고 위생 처리를 해도 자꾸 세균이 발견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 산모의 젖꼭지에서 모유가 나오기 전에 원래 모유에 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참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야 할 이 모유에 균이 들어가게 된 걸까요? 자,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산모가 임신 10개월 막달에 진통을 하게 되면 몸에서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뭔가 신호가 나와서 산모의 장벽이 벌어지게 해서 장누수를 일으키게 됐고요. 산모의 장에 있던 유익균들이 그 장벽의 벌어진 틈으로 새 나와서 누수가 된 거죠. 그래서 림프에게 실려서 산모의 가슴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장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유 안에 산모의 장내 유익균이 모여 있다가 아기가 드디어 태어나서 젖꼭지를 빨면 여러 가지 그 모유의 유익성분과 함께 이러한 산모의 장내 유익균도 같이 신생아의 입을 통해서 신생아의 장으로 직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조물주의 정말 기가 막힌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임신을 하면 자궁 속의 아이는 엄마의 장을 가슴 가까이까지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를 통해서 나온 균들을 물리적으로도 가슴으로 이동시키기에 아주 용이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초반에 발견된 균의 이름을 락토바실러스 또는 스트레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리바가 침이라는 뜻인데요. 아기의 침을 통해서 이동된다 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이름을 살리바리우스다 이렇게 명명을 했죠. 하지만 모유 안에 담기는 유익균의 종류가 초반에는 한두 가지였겠지만 지금은 현재 수백 종에 이른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에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스스로 면역력을 갖추기 전까지 외부 어떤 유해 환경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산모로부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면역 물질 이외에도 장내 유익균이 들어있고요. 또 이러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까지 들어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모유에도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 이를 HMO, 휴먼 밀크 올리고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HMO는 흔한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인 FOS와 같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우 다양한 유익균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프리바이오틱스인 셈입니다. 요즘 프리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심바이오틱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유가 대표적인 심바이오틱스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생아는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그런 좋은 유익균을 또 받게 되고 어릴 때 이렇게 세팅된 장내 유익균 조성을 평생 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태어나면서 30년 후에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죠. 왜냐하면 30년 후에 보통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요. 보통 50세 이후에 신생아 때 세팅된 유익균 조성이 이제 슬슬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인 20년 전에 아기를 낳게 되기 때문에 좋은 상태의 균들이 세대를 거쳐도 잘 유지하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산모의 가슴에 모이는 체내의 균은 장내 균만이 아닙니다. 산모의 구강에 존재하는 균들도 가슴으로 가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구강에는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이 정말 골치 아픈 균들이죠. 요즘 엄마들 아이들 충치 생기지 말라고 실란트 이런 치과 시술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아이는 충치 생기지 말라고 설탕 들은 음식을 일절 먹이지도 않았는데 왜 충치가 생기나요? 답답해요. 이런 호소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충치를 일으키는 이러한 뮤탄스 균들은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 산모가 가슴으로 모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산모의 충치균이 가슴으로 이동된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강도 위장관의 일종이죠. 위장관에 여러 균들이 서식하는데 그중 하나가 충치 유발균일 수도 있으니까 장누수를 통해서 좋은 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구강에서는 나쁜 충치 유발균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통한 좋은 장내 유익균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양치질을 잘해서 또 설탕이 많이 들은 그런 충치균을 불러모으는 음식들을 멀리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태어날 우리 아기들의 장을 위해서 그리고 구강 건강을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에게 유익균,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먹이고 또 양치질 어릴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시켜주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타이밍인 임신이 되었을 때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산모 스스로 양치질을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또 구강 유산균이나 가글 이런 걸 통해서 구강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락토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